폐지해야 한다고 찬성팀이 한국인조, 그리고 반대해야 돼, 이거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팀이 중국인조입니다. 중거런조입니다. 그리고 저긴 한국인조고. 일단 기조 연설 1분씩 하고 그 다음에 2분 아닙니까? 1분씩. 팀송이 한번 듣죠. 팀송이요? 1분? 해볼까요? 이게 원래 1분. 그런 거예요. 왜 좀 줄여서 얘기해. 줄여서 얘기해 줘. 기조 연설 1분 하고 자유토론 10분간 10분씩 20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 팀 소개, 찬성팀 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짤막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인조 저는 입론자 조은아 김준호입니다. 중거런조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어런 조입니다. 제가 KU 차이나에서 중국어를 한 3주 정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중어중문학과 출신인 태안이랑 같이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태안이에게 토론을 어떻게 하면 토론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를 전수하느라 정작 토론 준비는 많이 못한, 그래서 원래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최선의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차선의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찬성 측 기조 연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시작해주세요. 2014년 모 대학교 총장이 교직원들에게 보내는 교내 메일에 중앙일보 대학 평가 결과를 언급하면서 다음 중앙일보 평가에 맞추어 학교 업무를 추진해달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서 논란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설대학평가는 교육부나 한국대학교협회에서 실시하는 대학평가 이외에 언론사나 사설업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대학평가를 말합니다. 저희 찬성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사설대학평가 폐지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사설대학평가는 본질을 훼손합니다. 대학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대학을 서열할 수 있다는 생각, 대학을 기업화해도 무방하다는 생각, 모든 대학의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들이댈 수 있다는 생각은 대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생각이며 행위입니다. 둘째, 사설대학평가에서 사용되는 평가의 기준, 그것의 타당, 신뢰, 공정성이 모두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자유토론 시간에 얘기해드리겠지만 가장 특징적으로 대학평가를 실시하는 언론사와 경영에 관여하는 대학들까지 평가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네, 찬성 측 시간 잘 맞춰주셨고요. 다음 이어서 반대 측 기조 연설 시작해주세요. 영국의 QS 세계 대학평가, 미국의 뉴스위크 세계 대학평가, 일본에는 아사히 대학평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에 중앙일보가 최초로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조선경향 등이 합세하여 다양한 언론사가 매년 대학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평가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설대학평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첫째, 사설대학평가를 폐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합니다. 헌법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사설대학평가 폐지는 이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설대학평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사설대학평가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대학 내 정보들을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거 자유토론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 시간 잘 맞춰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토론 10분간 진행하겠고 시작은 반대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 자유토론 시작해주세요. 네, 찬성 측에서 사설대학 평가가 대학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주장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대학 교육의 본질이란 무엇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대학의 본질은 대학교의 제일 목표이자 본질은 그 이름에서도 알고 있듯이 교육입니다. 하지만 사설대학평가는 교육의 질을 평가하지 않고 그 학교의 성과의 양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폐해가 무엇이겠습니까? 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등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성과 위주의 평가 지표가 우선시되면 실제로 이가 과장되고 뻥튀기게 되고 있다는 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런 교육 이외의 것에 과하게 재정이 투입되고 낭비가 된다면 그 본연의 목표인 교육의 질 그리고 학문의 상아탑이라고 알려진 그 대학을
기업화한다는 마인드 이런 거 모두 교육의 대학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해 차원에서 지금 언론사에서 대학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정성 평가가 아닌, 즉 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정량 평가, 즉 교육의 양만 아까도 말했듯이 성과 위주로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여주기식으로 뭐 이렇게 대학 평가의 기준에 보면 국제화나 아니면 뭐 그 교수 논문 수 같은 것이 있는데 국제화의 경우에는 그 학생들의 그런 교육 수준에 맞지 않는 영어 강의 평가만 도입한다거나 논문 수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들이 질이 낮은 논문을 많이 발표하는 식으로 그런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보여주기식이만일까요?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합니다. 세계 최고 철학자인 지제기 와서 강연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학교에 에어컨이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책상이 없습니다. 의자가 흔들립니다. 과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최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우리 교육 환경, 시설, 그리고 교수님의 연구 실적 또한 중요한 대학 평가의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히 이게 질이 아닌 양이라고 해서 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사설 대학 평가 폐지를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사설에서 실시하는 평가와 얼마나 크게 다른지, 정말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교육의 본질을 평가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논거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설 평가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의 차이점은 그 홈페이지에서 명시한 그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명시하는 기준부터 다른데요. 대기업 평가 기준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기능 수행 실적과 부가가치의 창출 그리고 이를 통해 산업 및 사회 기여도와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중앙일보 대학 평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중앙일보사는 경쟁 코드를 대학가에 이식함으로써 대학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대기업의 평가 기준은 대학 스스로의 발전과 성장을 그 자체적인 것을 그리고 그게 얼마나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냐, 건실하게 이루어지느냐를 평가하지만 중앙일보는 자체적인 평가 기준,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매모호하고 공정성과 기준성과 타당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잣대로 모든 대학을 천편일률적으로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말씀드렸는데 언론의 자유만 강조하고 언론의 책임은 없습니까? 여기서 드러났듯이 이미 그 사설 대학 평가에 의한 폐해와 그 잘못된 오보 그리고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뻥튀기 같은 사실들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 이것을 마냥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뻥튀기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정확히 출처와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국제화 지수나 예를 들어서 국제화 지수 부분에서 아까 취업률 부분에서 뻥튀기가 있댔는데 네, 취업률 부분에서는 뻥튀기라기보다는 취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문사회 계열을 통폐합시키고 공대나 이런 경영학과만의 지원을 높이는 것을 일부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첨언하자면 말씀드리자면 예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앙대학교 고부훈 교수 인터뷰에 따르면 대학 운영진이 대학의 순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평가 지표를 확인하고 평가 지표에 맞추어 교수와 학생 그리고 대학 시선을 관리할 때 대학의 사명인 새로운 지식 추구와 직접 성장은 대학 수행 과제에서 관심거리가 되지 않으면 교수가 쓰는 논문은 내용은 평가하지도 않은 채 내용의 수만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할 바가 있고요. 그 국제화 부문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수업을 불필요하게 영광으로 바꾸고 그로 인해서 동국대 같은 경우입니다. 그로 인해서 순위가 상승되고 또 그거를 광고함으로써 다시 재수익을 얻고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 게 이게 전형적인 수치를 위한 뻥튀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선 아까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왔는데 먼저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반론드리고 그 나머지 의견들에 하나하나 반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평가 지표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앙일보 평가는 미리 평가에 앞서 평가 지표, 그리고 계산 방식, 그리고 자료 출처를 미리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평가에 활용하는 데이터가 해당 대학의 확인, 그리고 공실력이 있는 기관이 검증을 미리 거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근데 어째서 이 평가 지표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저희는 그게 궁금하고. 첨언하자면 아까 제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사설대학 그 과정에서의 차이점이 크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본질을 평가하고 있는지, 내가 본질을 평가하려고 해 마음 먹으니까 실제로 본질을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사설이 아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정말 본질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또한 그런 평가가 이런 사설 업체와 같은 아까 말씀하신 뻥튀기, 영어 강의를 국강을 영어 강의처럼 하는 부작용을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주장, 근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의 지금 논점은 사설 기관, 즉 신문사, 언론사 같은 곳에서 하는 대학 평가를 폐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거지. 저희는 교육부에서 하는 대학 평가로만도 충분히 대학 평가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사설 기관에서 하는 것은 대학에 이중 부담이 되며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대학 평가에만 치중할 수 있다는 이중 부담을 말씀드립니다. 네, 하지만 찬성 측의 논리대로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라는 논리라면 한국대학교 교육협의,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실시하는 그 평가도 이와 같은 비슷한 부작용이 있다면 같이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논리, 이만한 부작용이 있으니까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 무작정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요즘 유행하는 거죠. 저희가 네. 무엇이 문제됐다고 하면 고심 끝에 폐지. 이와 같은 논리는 아닌지, 좀 더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 개선점을 같이 논의해보고. 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교협에서 하는 평가의 그 목적이 사설 평가와 다른, 사설 평가는 정말 이렇게 순위화해서 대학의 서열화, 줄 세우기식이 목표인 것이고, 대교협은 정말 필요한 최소악으로 하는 겁니다. 그 최소한은 필요한 그 대학의 그 감시와, 그리고 대교협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명시했듯이 그 정부의 지원금이나 그 정부 프로그램의 보조금, 이걸 타기 위해 정부가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그거고요. 아예 그 목적이 다릅니다. 네. 그냥 줄 세우기식의 목적을 위한 평가는 저희가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예 평가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예를 들었는데, 중앙일보 평가 지표가 공개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 50%만 반영되는 건 아십니까? 나머지 50%는 그냥 그 중앙일보에서 선정한 인물들의 설문조사로 50%가 채워집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팩트가 다른 것 해당한다고 같은데, 생각하십니까? 그 중앙대학교에서 지금 50%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50%는 동아일보고요. 중앙일보는 평판, 사회 진출도, 그리고 취업률 이런 거를 각각 가중치를 매겨서 진짜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은 300점 만점에 60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학 평가가 총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알려주시겠습니까?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BK21, 그다음에 산업교육 관점 대학평가, 대학 자체평가, 대학 인증제, 굉장히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게 최소한의 대학평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대학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논리대로라면 이대로도 충분한데 거기다 사설평가를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성 측의 논리라면 이 사설 평가가 개입됨으로써 이중 평가가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사설 평가를 폐지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평가가 집중되니까 그럼 국가 평가도 폐지해야 된다. 다른 그 논점이 다른데, 저희는 이것도 있으니까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고, 이거와 그 사설과 공공기관의 목적이 아예 다릅니다. 네, 그냥 말씀해 일반적인 주신 줄 세우기가 대로 아닙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가 다릅니다. 여기 있으신 분들 중앙일보 대학평가라고 딱 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찬성 측에서 언급해주신 목적, 경쟁 코드를 입력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발한다라는 그런 목적은 주요 목적에서 부가적인 목적으로 써져 있는 것이고요. 지금 찬성 측에 유리하게 선별적으로 전달을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부모 학생들, 이런 대학
우리가 대학이 어느 대학이 현재 학생들을 가장 잘 가르쳐서 잘 내보내고 취업을 잘 시키고 있고 어느 훌륭한 교수들이 얼마나 있는지 장학금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시설은 또 얼마나 좋은지 이러한 정보들 학부모 학생들이 쉽게 취업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가공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거 두 번째 페이지고 제가 말한 게 첫 번째 페이지. 네, 이게 가장 크게 써져 있어요. 1994년 창간사에 쓰여져 있는 말입니다. 뭐 아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매년 2009년 이래로 매년 대학에서 그 언론사에 광고비로 납부하는 게 1,000억이 넘는 거 아십니까? 또한 1,000억 원이 여기서 넘어가는 거 처음 아닙니까? 팩트가 다른데 그리고 대학 언론사에 들어가는 광고비가 1,000억이 넘는 게 아니라 대학 총 광고비가 1,000억인데 그 중에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수입비는 정확히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밝혀준 바가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토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폐지해야 한다. 폐지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자잘자잘한 부작용들이 과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큰 부작용인지 찬성 측에서는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자잘자잘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학문의 향하탑이라는 그 대학 그 본질 그것을 과연 그냥 이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그냥 지방의 모든 지방의 여건과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기업화하고 정량화하고 서열화시키는 그것이 자잘자잘한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거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앞세워서 무제한적인 책임은 없고 무제한적인 자유를 앞세울 수 있는가? 저희는 그것을 입증해달라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정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언론에 사설 대학 평가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방금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각 대학의 특성을 나눠서 지역 대학 아니면은 뭐 국제화에 특성화된 대학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맞게 사설 대학 평가를 평가하는 방식을 개선해야지 이걸 폐지해야 한다. 그것은 명백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장입니다. 네, 첨언하자면 1994년 중앙일보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대학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때의 평가 기준과 지금의 평가 기준을 비교해 보았을 때 현재 사회적 수요에 맞춰서 그 평가 기준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학의 본질에 대한 평가의 요구, 그런 수요자의 요구가 있다면 중앙일보는 그에 맞춰 대응할 것입니다. 대응하여 대학평가를 실시할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대학 종합평가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 여건, 교수 연구, 국제화, 평판, 사회지수 이런 부문별 순위도 공개를 하고요. 각각 학과 평가, 고려대학교 중문학과가 제일 좋다는 평가 이런 평가들도 공개를 하고 정말 이 대학이 교육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지 교육 중심 평가 그리고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 대학에 정말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도 평가까지 다 공개를 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만족도 평가까지 무슨 정보를 다 공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대학 평가를 보면 종합 순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최우수대학, 우수대학, 청년대학 같은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 서열화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찬성 측만의 생각이지요. 뭐라고 봅니다. 찬성 측만의 생각이고요.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고려대학교 띡 누르면 고려대학교가 어떤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나옵니다. 국제학 지수도 꽤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교수 여건, 시설 여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장학금 지급 중에서 지급률에서 조금 깎인 게 고려대학교의 순위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종합 순위만을 제공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정보를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건 맞습니다. 평가 지표를 보면 언급해주신 그 KS 타임스나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 평가하는 대학에서 그 기준으로 삼는 평가 지표와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 명목상으로는. 하지만 하나하나 짚어보면 조선일보 경우를 보면 20%를 차지하는 교육 수준 지표 기준이 그 명목상으로 제시되어 있는 교육 수준 지표라는 팩트 자체는 다른 여타 기관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교원당 학생 수 딱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로 측량을 하고 국제화 부문을 보면
그 외국인 학생 대비 수와 그 연강의 학점수 그런 정말 허술한 지표를 삼고 있고요. 그리고 말해서 언급해주신 그 타임 QS와 가장 큰 차이점은 타임 QS나 기타 대개 세계 대학 순위는 정성 자료와 정량 자료를 같은 비율로 순위에 반영합니다. 각 대학의 특성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정말 정량적인 잣대, 중앙일보만의 잣대 하나로 모든 대학을 이렇게 줄 세우게 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그 단점을 만약 개선한다면 그렇다면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십니다. 그 단점을 개선하자는 방안은 옛날부터 나왔는데 나오다가 작년 2014년 11월부에 심지어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현재 대학 평가 중에서 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평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개혁을 하자라고 한 뒤에부터 나온 평가 자체도 아직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4년이면 불과 작년에 불과하네요. 계속 나오다가 아예 그냥 교육부와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몇 개 기관에서 아예 합심을 해서 공동으로 하자라고 이번에 최종 방안으로 내놓은 것조차도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대학 평가가 실시됐죠. 개선한다의 문제도 아닐 뿐더러 그 목적이 아까도 말했듯이 대학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라면 이 평가는 그렇다면 결국 찬성 측께서 지금 주장하신 바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제한하면서 결국 사설 대학 평가를 폐지하자 이 주장 말씀하셨습니까?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근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국경원은 기자가 2014년 2월 12일에 발표한 2014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180국 중 몇일까요? 68위로 전년에 비해 4만 개 하락했습니다. 2010년 42위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하락한 수치고요. OECD 국가와 비교해도 하위권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의 언론 자유도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OECD 34개국 중에서 30위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스스로도 생각하는 언론 자유도 평가도 외부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기자들이 생각하는 언론 활동 수행 자유도는 2.88점이었습니다. 이는 보통을 뜻하는 3점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언론인 스스로도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일보의 창간 산업인 그리고 그 이후로 조선일보, 경향 등 여러 가지 언론사가 하고 있는 대학 평가를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대학 평가 좀 안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례가 이 폐지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이만한 부작용이 생겼을 때 국가나 국민은 언론을 제한할 당위성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성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꾸 언론의 자유를 끌고 가시는데 저희가 이거를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왜곡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도하는 취지를 좀 더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자유만을 주장할 게 아니고 언론에서 책임감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언론의 대학 평가는 학벌주의만을 학벌주의만 발생시키고 있고 대학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저희는 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학벌주의만 발생시킨다. 1994년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1994년 이전에는 학벌주의가 없었을까요? 그 이전에도 서울대, 서연고 이런 인식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대학교에 보냈을 때 가장 잘 성공할 수 있는 대학이 어느 곳인가, 지금은 가장 취업을 잘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딘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설 대학 평가에서는 그에 합당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덧붙이자면 학벌주의는 흔히 여기서 말하는 대학 서열화, 즉 서고연, 서성한, 김용민 씨를 말하는 것인 것 같은데 대학 사설평가에서 나오는 대학 순위는 이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카이스트, 포항공대가 1, 2위를 다투고 서울대가 5위. 사용하셨습니다. 한성철 사무총 사용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준말
반대측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시작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의 언론의 자유라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군사 정권에 의해서 억압되어서 피해 투쟁을 한 끝에 얻어낸 이 중요한 가치를 훼손시킬 만큼 사설 대학 평가가 사회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해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증명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주장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학이 교육의 본질이 평가의 주된 원인이 되려면 우선 사회가 학벌주의, 서열주의를 지향하는 사회가 되었을 때 대학 평가 또한 그에 맞춰 변화할 것입니다. 현재 사회가 그렇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그러한 정보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언론의 자유를 죽이는 것은 진리는 죽이는 것이다. 밀턴의 말로 마무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측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찬성 마지막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첫 번째로 반대측께서는 언론의 자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하에서 대학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또한 학벌주의를 다른 걸 없애는 방법부터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사회가 학벌주의가 다 만연해 있으니 이걸 대학 평가로도 계속 고착화시켜도 된다라는 논리에 저희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학 평가 사설 기관의 대학 평가는 목적도, 수단도, 명분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교육 수요자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2014년 10월 9일 포털 사이트에서 언론사 대학 종합평가에 대한 설문을 벌인 결과 참가자 3,256명 가운데 반대 의견이 2,584명으로 79%로 없애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찬성 측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거 위에 거예요. 내가 한글로 쓴 거. 네, 이렇게 해서 사설 대학 평가 폐지해야 된다 해서 찬반 토론 나눠봤는데요. 일단 5분 정도 내부 피드백이랑 질의할 거 정리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받을 때 그런 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은하. 이렇게 시간이 빠릅니다. 네, 그런 그렇게 가능합니다. 자유가 너무 너무대로 강조되는 언론의 책임을 해서 좀 제한한다는 말 대신에 언론 스스로 자제하고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제한이라는 언론을 쓰잖아요. 언론에서 헌법에 문제에 대한 제한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이거든요. 제한하는. 근데 사회적으로 아까 저는 통계적으로 말하면서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있고 이게 정말 이렇게 이러저러 해서 사회적 공정을 운영을 해야 한다면 언론이 책임지고 이를 자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어느새부터 지금 저희 생각에 모두가 되는 실질적이고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지표 제공해주고 경쟁화 시켜서 발전이 좀 순기능이 더 많다. 숨기는 게 많이 있고 언론의 자유는 저희 조금 생각보다 있어. 당황. 왜냐면 언론의 자유 너무 많이 나. 널 말대로 한 가지 거야. 숨기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그 순기능. 네, 이제 청중 질의랑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거나 피드백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현정이. 먼저 질문이 있는데요. 아니 피드백을 먼저 하자면 일단 찬성팀 반대팀 둘 다 자기 주요 논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게 되게 좋았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그 말실수 이런 거 잡아내고 근거 제시 요구하고 팩트 요구하고 이런 게 되게 좋았고 찬성팀은 반대팀이 아쉬웠던 게 반대팀이 계속 보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저번에 대회 나가서 떨어졌는데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고 읽어서라고 심사위원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료 구체적인 뭐 통계 수치 이런 거 빼고는 안 보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대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찬성팀이 또 아까운 게 제가 원래 찬성 측이어서 이런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반대 측에서 논리성이 좀 부족해서 이제 찍어낼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 안 짚고 넘어가서 좀 아쉬웠던 게 첫 번째로 이제 그 평가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이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 비율이 적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찬성 측에서 그 비율이 적든 크든 주관성이 개입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어필할 수 있었고 또 이쪽에서 이제 그 대학의 본질에 대한 평가가 대교육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설평가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는데 그 대기업이 잘하고 있냐 안 하냐 여부가 사설 대학 평가 유지하는 거랑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것도 어필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반대 측에서 부작용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그럼 그걸 자꾸 물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넘어갔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경쟁 유발에 대해서 이제 경쟁 유발한다고 은하인가 준호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쪽에서 반박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3-4개가 왔어. 3-4개가 와서 그걸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걸 체크를 안 해서 좀 아쉬웠어. 근데 마지막에 학벌주의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반박을 하고 넘어간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찬성 측에서는 그 언론의 자유를 좀 후반부에 필요가 했었는데 앞에는 계속 반박하다가 그래서 초반부부터 필요가 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고 또 찬성 측은 그 언론의 책임을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언론의 책임을 얘기했는데 준우가 거기서 더 넘어가서 비례성 원칙으로 넘어가서 언론의 자유와 그에 비례되는 책임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이익 형량이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걸 안 하는 게 좀 아쉽다.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토론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학 사설평가가 특정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결과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삼성 계열의 뭐 성대나 아니면 포스코가 어떤 특정 사설평가에서는 1위를 차지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토론에서는 이게 굉장히 되게 좋은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자료를 딱 근데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되게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포착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주장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 기준이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점수를 받은 것만큼 나온 거예요. 근데 삼성이 뭐 성균관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대학교 자금이 이만큼 많아지니까 거기서 정말 절대적인 점수를 얻고 나니까 종합평가도 오른 이런 케이스라든가 삼성에서 기업인 설문조사 같은 거 들어왔을 때 성균관대 좀 높게 찍어준다든가 그런 게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대교육에서 대학 평가를 할 때 있어요. 막 학교 내에서 막 조작을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이건 대학 평가 자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잘못을 개선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추구해야지 폐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죠. 우리 측에서는 반대 측에서 처음만 주장을 들어도 돼요. 그 성대 같은 경우에는 성대가 1위 하는 그 평가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대가 왜 1위를 하냐면 그 평가할 때 그 삼성 경제연구소 실적을 그 성대 연구 실적을 포함시켜요. 그래서 성대가 1위를 하는 교과가 많은데 이제 그게 아마 유일하게 그 증명이 되는 약간 대학마다 평가가 달라진다 그 유일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것도 아마 찬성책이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그 방금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폐지가 답이 아니다. 계속 이런 거를 반박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제를 정한 거는 이게 장점이 크냐 단점이 크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게 토론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그 뭐지 반대 측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폐지하면 안 된다. 그냥 개선하면 된다. 개선하면 되지 왜 폐지해야 되냐.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약간 굳이 반박을 하기 위한 반박의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반대측이 조금 추상적이에요. 자료들이 뭐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거 솔직히 이게 대학 평가가 이게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허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허점을 얘기했을 때 그걸 반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허점이고 했을 때 그런 걸 지적하는 수로 약간 치사하게 토론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그리고 찬성 측이 만약에 그럼 개선하는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있었어요. 대안 이렇게 하자라는 대안이 있었는데 찬성 측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대안만 한 페이지 이상. 김주 오빠 말씀해 주세요.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찬성 측인가요? 반대. 반대측이죠. 네, 반대측에 질문 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그 언론 자유지수 말씀해 주시면서 그 우리나라의 언론 자율성이 낮기 때문에 이 대역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언론 자율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렇게까지 낮은 상황에서 이것까지 폐지하면 더 안 된다. 그리고 이걸 한번 폐지하고 나면 이게 선례로 남잖아요. 그럼 언론이 어떤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 이런 대학평가 폐지했듯이 지금도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제한 이렇게 해버릴 수 평가에 있는 들어가는 기준에 그 대학 평가를 언론기관에서 실시하냐 안 하느냐가 언론 자유지수랑 관련이 있어요? 그죠? 어떤 그러니까 측면으로? 실시하냐 안 하냐 이렇게 대학이 이거 신문사에서 원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국가나 다른 데서 제한을 해버렸을 때 그 지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언론 자유지수는 사실 부패 측정 지수인가? 그 부패 인식 지수랑 되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보를 얼마나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언론 자유지수가 달라지는 거지 대학 평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과연 자율성과 엄청난 관련이 있다고 근데 그 생각되지 공권력이라는 않는데. 게 꼭 정부만을 포함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학도 우리 사회 지금 우린 좀 의리잖아요. 대학 내에서. 그런 각각 의뢰 관계에서 갑의 정보를 그 언론 언론사가 내고 자유지수를 있는 거죠. 가져오셔서 이 폐지를 말씀하신 게 이렇게 많이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폐지하면 제한이 떨어지는 거죠. 자유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건 자유를 유지하는 거죠. 저도 든 생각이 만약에 언론이 그 대학 관련된 정보에 접근을 할 때 이게 막는다면 언론의 자유를 막는 거지만 대학 평가는 어떻게 보면 언론이 대학이 군림해서 감사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얘네 내 평가에 맞춰서 순위를 매기고 이거는 뭔가 그 언론의 자유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의 자유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는 뭔가 어떤 정보에 대한 권한,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접근해서 말할 수 알고 있고. 발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네. 포함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그렇게 군사정권 이후로 그런 언론사가 이렇게 정보를 발표할 권리를 제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엠바고라고 해서 뭐 메르스나 뭐 광우병 환우 때 임시적으로 이때부터 이때까지 말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그 기간을 들어서 제한한 경우는 있어도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거 절대 하지 마라고 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제 말은 언론이 그거를 말을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 말하는 게 이거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기보다는 대학을 지금 재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그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건데 그거는 자유로 표현의 자유가. 근데 그게 독자들이 원하고 있는 거죠. 학부모들은 장학금 얼마 주는지, 취업은 얼마나 하는지, 이 대학교에 뛰어난 교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관심 있어 해요, 사실. 근데 이런 기준에서 뭐 양적, 아까 질적인 거라고 얘기했는데 논문의 질을 정말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평가할 수 없는 것들에서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그런 평가 지표들을 만들고. 조금 논의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논문의 평가 정도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대학 평가에서는 논문을 얼마나 많이 쓰냐가 평가의 척도고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되냐로 분명 질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언론 자유지수가 낮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언론 자유지수가 낮은데 언론의 대학 평가를 믿을 수 있냐라고 접근하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 자유지수가 되게 낮은 나라에서 이 언론이 대학 위에 불리면서 대학을 평가한다. 과연 이게 맞을까? 왜냐하면 너희의 자율성 정도가 낮은데 너희가 어딘가로부터 흔들릴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너희의 그 대학 평가를 믿을 수 있겠냐라고 접근하면 달라질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믿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진짜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르고 뭐 신이 우리 대학을 평가를 해서 그 맺은 순위와 대학 평가한 순위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기준표를 저희가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대학을 평가했을 때 순위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뭐 연예계 기사나 뭐 카더라 통신에서 나오는 정보들 다 그런 정보도 쓸데없는 정보, 그게 정말 사실이 아니고 뭐 객관도가 떨어지고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거 다 사실이 아니고 뭐 사실이 아니니까 뭐 정보로서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신문 위주의 80% 이상은 그런 정보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정보를 불필요하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피드백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찬성 반대측 폐지 않나 찬성 측에 피드백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반대 측에서 너무 주장이 추상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물론 뭐 대학 평가가 뭐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 뭐 기준이 뭐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뭐 연강과 국제화 그런 거에 허점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그런 뭐 대학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 이런 약간은 뻔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도덕적인 그런 명제, 그런 논지를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다가가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그 문제점을 좀 더 적나라하게 사람들이 뻔히 알 수 있는 연강이나 어떤 외국인 그런 숫자 말고 다른 사람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문제를 좀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나 아니면 굉장히 그 정도가 심한 사례나 뭐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제시해 주셨더라면은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의 책임은 없는 거냐라고 반박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의 주요 책임은 사회의 공익을 대변하는 데 그 언론의 책임이 있는 건데, 그 점에서 봤을 때 대학 사설 평가가 대학을 서열화하고 학벌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분명히 언론의 공익 보장이라는 책임에 어긋나거든요. 이거를 좀 더 지적을 해주셨더라면, 왜냐하면 이쪽에서 원래 학벌주의는 원래 있어 왔고, 거기 학벌주의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대학 순위를 제공할 뿐이다,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이거는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거였는데 공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그거를 결정적인 한 방을 찾고 싶었는데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 왜냐하면 명목상으로는 평가 기준이 좀 명확히 규정돼 있고, 그것도 그 평가 기준도 되게 그러니까 일단 명목상 되게 객관적이에요. 뭐 어떤 게 있냐면 외국인 교수 및 한국의 학생 비율, 뭐 교수 1인당 학생 수, 학습 논문의 인용 빈도, 막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 만약에 대학교에서 이거 기준을 이거에 맞춰서 뭐 발전하는 경쟁을 한다 치면, 만약에 정말로 이게 순기능이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뭐 겉으로든 실제로 내재적으로는 안 그래도, 내실적으로는 안 그래도 겉으로 그렇게 했다고 치면 이게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건지 오히려 본질을 훼손하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학생들 설문조사 결과나 연강을 늘림으로써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학생들 설문조사나 아니면 학과 통계가 그러니까 그런 것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밖에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교육의 뭐 기본적인 근간이 흔들리고 뭐 이런 치명적인 사례는, 그러니까 본질 훼손한다는 게 어차피 모호할 수밖에 없는 주장인데, 그런 설문조사랑 그 반대로 대교협이 그 사설 대학 평가에 비해 가지는 장점 이런 거를 어필했으면 본질을 훼손한다는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거 어필하고 싶은데 기준이 다 같아요. 기준이 같은데 근데 아예 같은 건 비율이 좀 다르고, 그러니까 거의 대동소이한데 비율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이런. 그럼 뭐 공기관, 사리관 이렇게라도
높이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찬성팀이었다면 그 현저희가 원하는 건 대교육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를 하고 타사평가는 상대평가를 해요. 그런 큰 차이점이 있고 그 중앙일보 대학평가 영어 강의 비율이 2006년에 도입이 됐는데 한양대의 경우 2005년에 영어 강의 비율이 8.8%였다면 2009년에 22.4%로 2배 넘게 증가를 했고요. 근데 이런 영어 강의 국제화 지수라는 그 기준 때문에 대학들이 영어 강의를 무분별하게 신설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방 거점 대학의 경우 그 대학의 목표는 그 지방에 훌륭한 인재들을 공급하는 데 있어요. 근데 그 지방에 훌륭한 인재들을 공급하는데 국제화 지수 때문에 영어 강의를 이렇게 높임으로써 애들이 영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로 수업을 듣고 그 영어로 강의를 듣는 게 정말 그 지역 인재를 개발하고 지역 문화를 융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었어요. 그 상원이가 원했던 이야기 중에. 그렇게 반박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그걸 몇 페이지하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지금 이게 이야기 오고 가면서 알겠지만 반대측에서 뭔가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중앙일보 대학 평가가 문제점이 좀 많긴 해요. 진짜 많고 그냥 연예인 기사 읽듯이 흥미로만 보는 그런 정도의 대학 평가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 하나 말씀을 아까 현대가 지적해준 게 그 막 성대가 1등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찾아보면 그런 심증은 되게 많이 가요. 그 발표 그 시기도 전부 다 그 수능 앞에서 8월에서 10월에 몰려 있고 그리고 뭐 중앙일보에서 평가한 거 보면 뭐 그 대학교 뭐 발전 지수 이런 거 보면 뭐 3등 밑으로는 다 뭐 5점, 3점 이런데 2등이 좀 높아서 8점, 중앙대가 8점이었고 성대는 40점이 넘어가 혼자. 이런 진짜 심증은 많은데 오히려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기 때문에 성대가 높고 이렇게 평가 지표는 다 공개나 그래서 그냥 심증만 있지 고증은 그러니까 뭐 성대가 이래서 1등하지 않느냐 했을 때 이렇게 해서 1등했다 이렇게 해갈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지금 지표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 중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국제와 우리 학교 같은 경우 뭐 글로벌 고대 이게 기준이 외국인 학생 수가 기준인가요? 그러니까 외국인 교환학생 수 비율, 영어 강의 비율 에다가 외국인 교수 비율. 그게 국제화의 지표인 거죠, 기준인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게 아니 외국인 많다고 해서 다 무슨 뭐 글로벌이냐. 왜냐면 학생들의 그러니까 대학의 사설 평가는 정작 그 대학 안에 실태는 모르는지 밖에서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 안에 실태를 보면 외국인 학생 수가 많은 거는 그냥 뭐 보여주기 식으로 많이 외국인 학생을 유치한 거고 그 중에서도 좀 돈을 많이 벌어먹으려고 중국 학생들 같은 경우 많이 유치하는 그냥 그 기준을 쉽게 해서 입학을 쉽게 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교실 안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른 뭐 세계인들과 뭐 자유로운 교류를 하냐 뭐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외국인 학생과 본과생들은 전혀 교류가 없고 한국 학생들이 전혀 외국 학생들을 배려하거나 뭐 세계적인 뭐 교류 이런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학교 차원에서도 배려를 해주지 않고 약간 이런 학교 안에 실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인 문제점들도 지적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대부분 국제가 없나요? 너무 이게 지금 피드백이랑 질문 시간이 토론으로 가고 있어서 다른 피드백이랑 짧은 질의 하겠습니다. 수희해 주세요. 네, 짧게 피드백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이 지금 나오는 논점들이 사실 다른 문제에서도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첫 번째를 보면 이제 제도의 폐지에 앞서서 폐지 반대는 혜연언니가 말씀해 주신 대로 대표적으로 제도를 수정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통일대회 가서도 이런 식으로 사실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일보 평가 이제 20년 동안 지속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수정하지 못했던 것들을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근데 그게 약간 대학의 서열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악화시켰던 측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더 나아지지 못하게 했는데 그걸 수정한다고 그 수정한 거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반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이 반박을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반대였으면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자유란 항상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한이라는 게 공공성리를 침해했을 텐데 이게 이 사설 대학평가가 진정한 교육을 받을 자유와 권리를 제한했다면 분명 이 권리도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뒷받침해줄 때 이제 교육을 받는 주체들이 이 평가에 대해서 엄청 저항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한 가지 의문이 이제 고대에서도 사설 대학평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고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여기에 입소를 하고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도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훨씬 많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한번 제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반대를 하기 싫었고 왜냐면 반대측 자료가 되게 많이 없고 이게 자유라고 하기엔 정말 사회에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으니까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는 것은 그것을 남용하려는 사람들 뿐이다. 어떤 경우에 자유라고 불리는 것을 다른 경우에 강독이라고 불릴 수 있다. 이런 다양한 화려한 어휘들을 많이 지금 선상측을 했으면 준비를 해놨을 텐데 반대측이 조금 약간 밸런스 붕괴가 아니었나. 주제 자체가. 반대측이요? 그러니까 반대측에게 힘든. 반대측에게 힘든. 정말 사회 분위기가 다 이거 폐지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사한 토론이 될 수밖에 없었던 네, 거죠. 이게 토론이 보면 재밌는 게 한쪽이 약간 밸런스 붕괴라고 느껴져도 이게 딱 봤을 때 우리가 반대측이 정말 불리하는 느낌 못 받았잖아요. 실제 토론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그걸 논지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번 토론이 되게 제도의 폐지 측면이나 자유 측면에서 다른 문제들한테 많은 시각점을 던져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 하나만 답변 하나 하고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이건 끝나고 하시면 신층적인 정보 나누는 거는 나중에 하고. 저희 토론에 대한 질문. 네. 그러니까 토론이 이렇게 자유 토론, 특히 자유 토론일 때 이렇게 주고받을 때 이렇게 보통 상대에게 질문 이거 해주시겠습니까? 하는 거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다음 턴에 제가 왔을 때 저도 공격을 하고 싶은데 일일이 답변을 다 해줘야 되는 느낌,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거 만약에 그걸 다 성실하게 하다 보면 아마도 제가 공격할 시간이 줄어드는데 또 어떻게 조절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뽑고 싶은 것만 뽑고 필요 없다는 걸 치면은 여기서 알아서 까먹고 얘네가 생각했을 때 이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물어볼까. 그러면 그때 또 얘기하면 되고 약간 무시할 건 무시하고 너네 주장 계속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 다 하나하나 반박하다 보면 답변하다 보니까 끌려다니는 너의 의견을 말할 수 없으니까 취할 것만 취해야 돼. 그러다가 이제 용병이랑 상대편 하다가 만약에 기말년인데 하나 더 꽂는 거예요. 10개 주문했는데 대충 2개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10개 다 말해줘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용병 말 너무 잘하시니까 아니 10개 물어봤는데 다 2개래요. 억울하잖아요. 말 다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옵션이 많이 거 알수 있어. 나중에 말해. 저는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쪽이가 아까 상현 언니나 현정 언니나 수희가 말한 자료를 아마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하지 못한 것은 기세에 눌려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그렇게까지 눌리진 않았었어요. 이쪽에서 주장하고 약간 반박을 하는 그런 게 보여졌었는데 그 뻥튀기를 지적한 다음에 기세가 확 꺾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때 좀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뭐뭐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좀 계속 힘 없는 말투를 내뱉으면서 이쪽에 계속 기세를 빼앗겼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여기 있는 자료 통틀어도요. 언론의 자유란 글자가 없거든요. 저 언론의 자유를 갖고 올 줄을 몰라갖고 당황해가지고. 수희 누나 얘기했었어. 기본적으로 혜성이 형 생각이랑 똑같아서 언론의 자유를라고 해줘 말 마칠게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팩트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 치고 가는 거는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게 있어도 말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렇습니다라고 좀 매너 있게 지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전 짧게 하고 갈게요.
보면은 찬성 측은 크게 두 가지 대학 본질 훼손이랑 기준이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두 개의 논거를 잘 끌고 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반대 측은 언론 자유가 훼손된다 이것만 주장창 갖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이 이외에 다른 주장을 들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약간 지루하지 않았나. 계속 개선만 하면 된다. 좋다. 개선하면 된다. 이게 언론 자유 훼손한다. 개선할 거다. 이거였어요. 여기는. 근데 저긴 약간 여러 가지 지표를 대면서 하는데 여기는 개선한다, 언론 자유 훼손이다, 팩트는 다르다 이런 거가 주였거든요. 약간 그래서 다양성 측면에서는 찬성 측이 더 유리했는데 그걸 잘 논리적으로 풀어 나가는 거에 있어서 반대가 더 유리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잠깐 하면은 준우가 맨 처음 시작은 또박또박 차분하게 잘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토론의 흐름을 잘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게 아니라 하고서 이제 그러면 그건 그건데 나의 요지는 이거다 이런 식의 약간 계속 흐름을 잘 찾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은하는 약간 아까 수희가 그랬나?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뭐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거는 그냥 그래 너의 생각 그래 이거지 너의 주장이 타당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 끝에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르게 바꿨으면 좋겠고 대신 또박또박하는 발음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대측 태연이는 맨 처음 시작할 때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팩트를 잘 숙지를 하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료를 이만큼 갖고 있는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갖고 있고 그걸 사용하는 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 태연이가 되게 잘한 것 같고 태연이는 역시 많이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청중이랑 소통하고 설득하려는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다른 어느 사람보다 잘한 것 같고 대신에 이게 약간 이게 잘하니까 조금 약간 더뎌지는 팀원에 대해서 약간 태연이가 말하려고 할 때 아무리 그걸 태연이가 말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였지만은 약간 끼어드는 것 같아 보였어. 이거는 되게 왜 굳이 같은 팀끼리인데도 왜 발언권을 놓고 싸우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약간 팀워크 부분에서 잘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일단 전체적인 피드백은 이렇게 했고 앞으로의 피드백이랑 청중 질의는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교류가 아니라 토론 자체에 대한 질문이나 좀 설명이 애매했던 토론 내에서만 다뤄졌던 걸로 하면 좋겠어.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이런 거는 스스로 찾아와서 내가 찾아온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다. 그러니까 너는 약간 이걸 다른 식으로 풀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이게 공개 토론의 장으로 가서는 너무 시간도 길어지고 무지해질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짤막짤막하게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짧은 질의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토론 잘 마치셨고요. 지금 8분이니까 18분에 시작